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마침내 25일입니다. 오늘 잠시 후 오후 2시에 이재명의 위정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15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죠. 오늘은 구형이 3년이 선고가 돼 있는 위정교사 재판 1심 선고입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판결문을 읽고 하면은 한 2시 30분 정도에 아마 이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선거권의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오후 2시부터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가 나오는 그 시간까지 이 방송을 해드리고 선거 이후 전국 전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11월 25일이죠. 계속 11월에 들어서기 전에 제가 11월 대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선고가 2개가 있고 또 이하영의 2심 선고도 나오죠. 2심 선고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연결됐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1월에 예상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 1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연내에는 조국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 문재인 11월에 소환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전에 문다혜, 김정숙을 소환을 하고 뇌물죄죠. 타이항공,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회장과 연결된 뇌물죄인데 문다혜 그리고 김정숙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문재인 소환도 늦어져서 지금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도 12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1월이 큰 소용돌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막바지 소용돌이죠. 11월 첫째 주부터 이재명은 계속 장애 집회를 하면서 방탄에 들어섰고, 이제 결국 오늘 이 위정교사 1심 선고를 맡게 됐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11월이 이번 주의 마지막 주죠.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 주인데, 여러 가지 또 전국을 뒤흔들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재명 잠시 후에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고, 내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아마 내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니까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 그 다음날 또 수요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과 야당의 해병대원 최상병 관련 승직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최상병 특검이 지금 민주당 뜻대로 안 되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사실상 이재명이 국회의장에 앉힌 우원식을 내세워서 우원식이 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려는 그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의장조차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전국을 흔들기 위한 그런데 지금 동참을 하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죠. 이재명의 사법위기 막바지에 이재명 손절론도 막 일어나고 할 테니까 이재명은 시선을 옆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월, 화, 수 일어날 일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목요일 28일에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하죠. 재표결. 저번에 한 4명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사법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동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자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 탄핵안을 상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수사를 남아있는 수사들을 방해하고 또 뭐 검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목요일 날 탄핵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날 29일 날 처리를 하는 이 수순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전국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이재명에게는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계속 이런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자, 29일 금요일에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이 선고가 됩니다. 자,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 9개월을 선고를 했었죠. 이화영에게. 이게 고등법원, 수원고법에서 빨리 지금 재판이 진행이 돼서 바로 이번 금요일에 그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화영에 대한 2심 판결. 자, 이화영에 대한 2심 판결이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화영의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재명 판결문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는 이화영의 2심 판결이 나오면은 판결에서도 9년 6개월 그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재판도 하지 않고 유죄 선고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벌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번 금요일에 검찰은 지금 이재명의 그 북한 방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보내고 또 경기도가 약속했던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보내고 해서 전체 800만 달러 그 환하로 하면은 100억 원이 넘죠. 그럼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이 김성태에게 대신 돈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제3자 뇌물죄가 되죠. 이재명은 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것은 뭐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에 나오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이 정말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찰은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재명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죠. 그리고 이 재판을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거 외에 또 법인카드 사건도 이제 맡았는데 지금 그 규전에 맡고 있었던 이 대북송금 사건 이것이 이번에 그 금요일 날 고등법원에서 수원고법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이게 그대로 이재명에게 그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말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을 계속 재판을 해서 한 2년 이상을 끌었죠. 그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똑같이 인정을 하면은 그것이 그 안에 이재명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은 본인이 1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 판결을 했다면은 그걸 이재명 그 재판에서 다시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정인을 부르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유죄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번 금요일 날 이화영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화영의 2심 선고에서 수원고법에서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했던 것처럼 이 800만 달러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사실상 보낸 것이다. 300만 달러는 직접 방북 대가, 500만 달러는 서로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그래서 800만 달러가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1심 결론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수원고법에서 인정을 하면은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자, 이것이 이화영의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재명 재판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 재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고 800만 달러를 보냈고 그 사이에 브로커 비슷하게 이화영이 끼어 있다. 자, 이 사건이 하나 구도가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을 위해서라는 게 결국 이재명 재판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다음 또 하나는 핵심이 이재명이 지금 본인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보낸 걸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이 한번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 그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단을 할 것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다. 증거들이 많이 있다. 어떤 서류, 문서, 결재를 한 그런 문건들도 있고 어차피 이하영이 한번 진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회유에 의해서 번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쪽 회유에 의해서 번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게 재판에 인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임기가 그러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다음 내년 2월에 인사 때 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못하더라도 아니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거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맡았던 사건을 계속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주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서 이재명에게 지금 지난번에 징역 1년, 또 오늘 징역금 몇 년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그 형을 때릴 수 있는 내년 중에는 내년 이러면은 한 중반기쯤에라도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가 되더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 심리 같은 것을 그 전에 다 정리를 해 놓으면은 후임 재판부가 와서 또 배석 판사들이 있으니까 기록 정리만 하고 이재명을 중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재명의 위정교사 선고가 이거 절대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 3차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